브라켓에 대해서 하는 날이잖아요. 두 번째로. 그래서 브라켓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치아에다가 붙여서 철사를 와이어를 넣는 거죠. 지금 이제 와이어에 대해서 했고. 그래서 그 브라켓은 이렇게 생긴 보기 저 튜브라는 브라켓을 하나 가져왔는데, 브라켓이 일종의 하나의 슬롯이 있는 그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게 이제 1925 SS 와이어라고 하면 브라켓이 이렇게 쓰면 이렇게 슬롯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치아가 붙어 있는 거고, 얘를 이용해서 이렇게 힘을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치아를 이게 치아라고 해보면, 이게 치아 머리, 이게 루트라고 해보면 이렇게 들어가서 이 철사를 이용해서 치아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기울이고 당기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앞으로 일부러 당기고. 그래서 가끔 환자분들 중에 이제 투명 교정에 대해서 질문하는 분들이 있는데, 투명 교정하고 브라켓 교정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그런 거죠. 얘는 투명 교정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를 갖다 이제 바깥에서 감싸서, 이게 참 얘를 감싸서 얘를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투명 교정 쉽게 해서 미는 거죠. 머리를 밀어서 움직이는 거죠. 근데 얘로 할 수 없는 움직임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와이어가 들어갔을 때는 얘로 밀고 하는 거 다 할 수 있고, 또 하나 사실 와이어의 가장 우리가 보기 안 좋은데도 와이어를 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토크라고 해서 얘를 비틀 수 있는 거거든요. 얘를 비틀면 이런 식으로 분명히 나는 치관부에다 힘을 가했는데 루트가 이렇게 힘을 받잖아요. 그렇죠? 루트를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귀찮아도 이제 브라켓을 넣는 거죠. 안 좋아. 근데 투명 교정으로는 얘를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이런 움직임을.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제 안 보이는 거 누르면은 안 보이는 교정 보면은 이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 설치 교정을 하면, 설치 교정은 브라켓에서 보이는 편면에 넣느냐 아니면 설면에 넣느냐의 차이잖아요. 똑같아요, 그죠? 그랑 똑같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설치 교정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투명 교정은 원리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투명 교정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제한적이고, 그래서 투명 치과에서 이렇게 교정하다가 다 망해가지고 처음에 오는 사람들 보면 엉망이죠. 교합이 되게 엉망이에요. 그 이유가 사실은 거의 보면은 투명 교정으로, 제가 사실은 인비저라인 광진구에서 내가 두 번째인가로 인증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별로 많이 안 하잖아요. 예전에 몇 케이스 해봤는데 잘 안 해요. 그 뒤로. 왜냐면 근본적으로 얘가 잘 될 수가 없어요. 너무 오래 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우리 투명 교정하는 거 보면 제가 이제 그 ITV 넣고 철사 넣어가지고 웬만큼 거의 다 움직여 놓죠. 루트를 거의 다 움직여 놓은 상태에서 마지막에 투명 교정 들어가서 짜자잔 치감만 움직여서 그런 용도로 써야지. 막 보면 막 투명 치과에서 온 사람들 보면 막 발치해놓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고 투명 교정을 했으니 그게 뭐 될 리가 있어. 막 쓰러지고 막 난리가 나고 막, 그렇죠? 완전히 사기죠, 사기. 내가 볼때 그거는 진짜 사기죄로 고소를 해야 돼. 그래서 안 되는 걸 된다고 뻥친 거니까. 어쨌든 원리가 그렇게 다른 거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교정의 역사라는 게 이제 한 100년 정도 된 건데, 100년 정도 됐는데, 처음에 이 치아를 움직이기 위해서 치아 위에다가 이렇게 단추를 붙이고 철사를 넣어야겠다는 생각을 처음에 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단순하게 얘기했듯이 치아 위에다가 이런 슬롯이 달린 브라켓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최초에 나온 브라켓은 원래 처음에는 모든 브라켓이 부위랑 상관없이 다 똑같았어요. 지금으로서는 사실 상상할 수 없어요. 최초의 버전이니까 사람들이 모든 게. 그래서 핸드폰도 처음에 나온 건 되게 막 옛날에 모르죠, 거의 무전기 같았잖아요. 나 대학교 때도 그랬거든요. 요즘 스마트폰 예쁘죠. 본 적이 없어서 우리. 굳이 그렇게 감사해서.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계속 개선이 되는 거잖아요, 좀씩.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모든 치아에 있는 브라켓이 다 똑같았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스탠다드 브라켓이라고도 하고, 또는 엣지와이즈 브라켓이라고 얘기를 해요. 엣지와이즈라는 게 이제 뾰족뾰족한 사각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사각형에 꼭 슬롯만 달려있는 형태였단 말이에요. 가운데 구멍만 이렇게 뚫어놓은 형태였던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엣지와이즈 스탠다드 브라켓이고, 그게 이제 거의 1900년대 초반에 나온 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쭉 구축했는데, 자,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모델 한번 보세요. 선생님들 모델 보면 치아의 외형이 다 다르잖아요. 이게 이상적으로 배열됐다고 쳤을 때 외형이 다 다르니까 여기에 브라켓이 붙어버리면 철사가 쭉 지나가면서 철사가 그때그때 계속 그 철사의 뭐라 해야 될까? 이건 인아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철사의 위치가 조금씩 다 치아마다 다 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브라켓을 다 붙이고 철사를 우리가 지금 쓴 이런 깨끗한 철사를 넣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철사를 다 구부려서 넣었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첫째는 좀 불편하기도 하고 사실 불편한 거는 뭐 어차피 그리고 우리 팀 이렇게 교정해봐서 알지만 어차피 끝날 때 되면 다 이렇게 되죠. 어차피 다 접어. 그래서 사실은 나 정도 되면 사실 브라켓이 뭐든 별 상관없어. 어차피 다 접을 건데 뭐. 어차피 다 접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끔 교정 처음 공부하는 선생님들이 오해하는 게 엣지 화이트에서도 이제 프리어스 저스티라는 걸 넘어오는데 그게 교정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넘어왔던 착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넘어온 이유는 뭐냐면 얘를 우리가 처음에는 나이타일을 쓰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말씀하신 그렇듯이 나이타일을 처음에 쓰고 그 다음에 SS 쓰잖아요. 나이타이하고 SS 차이점이 나이타이는 원래 형상대로 그대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나이타이는 구부리기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거의 구부릴 수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려고 하면 처음에 나이타이를 이런 식으로 매끈하게 그러니까 SS는 구부릴 수 있는데 나이타이는 구부릴 수 없으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아까 같은 스탠다드 1세대 브라켓을 쓰면 나이타이를 쓸 수 없다는 얘기겠지. 나이타이를 쓰면 치아가 엉망이 될 거 아니에요. 철사 들어만 따라가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나이타이라는 좋은 그런 거를 초반에는 나이타이를 쓰면 좋으니까 그거를 활용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그대로 들어갔을 때 얘가 맞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브라켓에 이 슬롯의 높낮이를 다 조절해 놓으면 되는 거죠. 미리 치아에 있죠? 그래서 튀어나온 애들은 브라켓 높이를 낮게 하고 그죠? 이렇게 좀 약간 움푹 들어간 이런 애들은 브라켓을 좀 베이스로 와서 브라켓 베이스를 좀 두껍게 주면 되는 거죠. 브라켓 슬롯 이런 얘기 나오는데 브라켓이 보면 크게 이렇게 치아에 붙는 면이 있고 이 위에 슬롯이 들어가 있잖아요. 얘를 갖다 바닥이니까 베이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베이스의 두께를 조절해서 얘를 맞춰주는 거죠. 베이스의 두께를 조절해서 맞춰주면 철사가 이제 이런 형태의 철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첫 번째 그 베이스의 두께를 조절하면 높낮이는 해결이 되지만 사실 또 하나 해결 안 되는 게 뭐냐면 치아가 틀어진 정도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 요 모델 옆에서 잘 보면 브라켓이 요 현면에 수직으로 붙잖아요. 톡톡톡톡톡 나란하게 붙는데 예를 들어서 전치부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보면 치아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런 애들은 똑같이 붙었을 때 슬롯이 이렇게 위로 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치부 같은 건 약간 안에서 쓰러져 있는데 그러면 슬롯이 아래로 쓸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얘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딱 안 맞을 거 아니에요. 얘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이 베이스에다가 이 얘를 갖다가 치아별로 맞게 이렇게 각도를 맞춰서 그냥 똑같은 플레인 와이어, 플레인 평평하다는 뜻이죠. 평평한 이런 와이어가 들어갔을 때 거기에 딱 맞게끔 그 미리 우리가 다 조절해가지고 붙여놓은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프리 어드저스티드 라고 얘기를 해요. 프리 어드저스티드 브라켓이라고 하고 또 이런 플레인 와이어가 들어간다는 뜻에서 스트레이트 와이어 테크닉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스트레이트 똑바르다는 뜻이잖아요. 스트레이트 그리고 와이어 W 그다음에 테크닉 T에서 S W A 이렇게도 얘기해요. 왜냐면 그냥 그 아치 와이어 이렇게 스트레이트 와이어 아니 스트레이트 와이어 테크닉 SWT라고도 얘기하고 또는 스트레이트 아치 와이어 테크닉 그래서 SAW, SAT 보통 이렇게들 약자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게 이제 2세대의 브라켓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MBT니 로스니 뭐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가끔씩 원장님들 들어봤을 거고 그건 뭐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 엣지 화이트 스탠다드 브라켓에서 이 치아별로 이걸 각각 치아별로 전부 다 다르게 해서 슬롯하고 베이스를 슬롯의 각도를 조절하고 베이스의 두께를 조절해서 치아별로 다르게 붙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쌤들 가지고 있는 브라켓도 보면 치아별로 다 다르죠. 치아 번호가 매겨져 있고 그렇죠? 네, 보시면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잘 생각해보면은 사실은 사람마다 치아가 다 다르잖아요. 치아 두께는 모두 다 다르죠. 사람마다 다 다른데 과연 그러면은 그걸 사람마다 다 조절해서 쓸 거냐 이런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그래서 실제 조절을 다 해서 일일이 사람마다 다 따로 쓰는 경우가 있죠. 그게 어느 경우가 그래요? 사실 그런 경우가 보통 선책 교정에서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교정 진료할 때 맨날 DBS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근데 사실 IDBS라는 말이 있어요. 저도 가끔 IDBS 쓰죠. DBS의 가 뭐의 약자인지 알아요? 다이렉트 본딩 시스템. 맞아요. 다이렉트 본딩이죠. 내가 직접 붙이는 거. IDBS는 인다이렉트예요. 인다이렉트니까 그건 뭐냐면은 본을 떠서 이제 기용소에 보내요. 그러면 이제 불규칙한 이제 치아가 막 부정기업도 있잖아요. 걔를 기용사들이 이제 치아를 한 개 한 개 모델상에서 잘라내서 이렇게 배열을 해요. 교정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배열을 해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브라켓을 일일이 하나씩 다 붙이는 거예요. 비용사 그냥 바깥에서 모형으로 붙여요. 그러고 나서 그거를 갖다가 그대로 이제 옮길 수 있는 지그를 만들어서 입안에다 붙이고 교정하는 거죠. 아이디어죠. 근데 초보들이나 이제 브라켓 잘 못 붙인 사람들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예전에 인코그니토라고 이제 3M에서 나왔던 건데 내가 3M 인코그니토도 광제국 1호였어요. 인증 1호였는데 독일에서 그거는 그 환자 이발 떠가지고 이제 3M에서 했었거든요. 3M에 보내면 3M에서 그걸 갖다 이제 저기 독일 본사로 보내요. 그러면 독일 본사에서 그거를 하나하나를 다 캐스트를 해요. 브라켓을. 그건 이제 베이스를 붙이는 게 아니고 실제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베이스 브라켓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와요. 한 세트가 와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설치 교정만 하는 거죠. 왜냐면 설치는 두께에 민감하니까 그럼 진짜 얇게 되겠죠. 되게 얇게 돼서 붙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가격이죠. 이게 보통 환자들한테 받는 게 한 850에서 900 정도 지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될 수가 없지. 그래서 우리 치과에서 인코그니토 한 사람이 한 2명인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철수했거든요. 너무 비용이 비싸니까. 한 케이스당 인코그니토 본사에 줘야 되는 돈이 한 400 정도 돼요. 뭐가 남아. 환자들도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잘 안 하게 되죠.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그렇게까지도 간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잘 생각해보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표준을 나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평균값을 쓰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평균값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 평균 수치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제 종류가 있는 거고 우리가 제가 지금 얘기한 SWA,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와이어를 쓰는 그 테크닉의 가장 1세대 버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이제 로스라는 사람이 만든 거의 교정학계에서는 거의 시조새 같은 분이죠. 그래서 로스라는 그 교수님이 만든 그분이 이제 치아별로 그 수치들을 다 정해놨단 말이에요. 평균값을 막 몇천 명, 몇만 명의 데이터를 막 평균해갖고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쓴 게 로스고 그게 한 1960년대, 한 70년대 정도부터 나와서 거의 한 30년 정도를 이제 지배를 했죠. 전 세계. 그래서 그때는 다 로스를 썼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이나 이러신 분들은 아직도 로스를 거의 시장점에는 로스가 좀 더 높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도. 그냥 뭐 학교에서 배운 대로 교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그냥 쓰고 이런 거죠. 근데 그게 한 30년 쓰다 보니까 그 수치들이 조금씩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데이터가 좀 쌓이면서 이제 맥러플린, 베넷, 트래비시라는 세 사람이 다 교수들이에요. 그래서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새로 수치를 개정을 했고 그 사람들의 약글자를 따서 MBT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브라켓도 보시면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MBT라고 써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MBT 값이 더 이제 또 최신인 거고 특히 제가 봤을 때는 MBT가 좀 각도 같은 것들을 좀 로스에서 좀 과도했던 것들을 좀 줄였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양인들이 오히려 좀 더 맞아요. 그래서 주위에 혹시 교정하시는 분들 중에 MBT를 쓴다 그러면 저분은 그래도 좀 최신 거 하는 거고 로스 쓰면 조금 옛날 버전 하는 건데 근데 얘기했듯이 그냥 딱 어느 정도 경제 올라가면 그때부터 별로 무의미해요. 나 같은 사람들이랑 스탠다드 써도 똑같아요. 왜냐면 그 말은 왜 그렇겠어요? 잘 생각해보면 조금 전에 내가 비밀 다 얘기해줬죠. 어차피 평균값이잖아요. 그럼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평균값을 써서 하니까 만약에 이런 상태로 교정을 끝내면 이런 상태로 끝내면 그냥 평균값으로 맞춰서 끝내는 거죠. 값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 교정 끝난 사람들은 나중에 끝나고 보면 어떤 거죠? 일부러 구부린 그렇게 하나씩만 보세요. 구부린 와이어 보면 엄청나게 많이 구부러져 있죠. 미세하게 다 이게 뭐냐면 이게 그 평균값을 다 보상해 준 거죠. 이 사람들에게 맞게 치아를 한 개 한 개 다 밴딩해가지고 한 거죠. 네, 언제 그런 거 보세요. 이거 보면 정말 나의 피와 땀과 진짜 선생님들의 그 고생과 누구 하나에 다 이제 들어있죠. 어마어마하죠. 이 짓을 해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근데 이 짓을 어차피 해야 되니까 사실은 이제 와서는 뭘 쓰든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뭐 이왕이면 평균값에 가까운 걸 쓰는 게 나을 거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보통 MBT를 지금 다 쓰고 있는 거죠. 그렇게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걸 쭉 보면 그렇게 해서 내가 한 세트를 갖다 놨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5번까지는 소구치까지는 이런 브라켓 형태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6번, 7번은 튜브 형태라고 해서 쓰는 거죠. 차이점은 브라켓은 베이스에 이렇게 슬롯이 열려 있죠. 열려 있으니까 이 열린 대로 와이어가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얘는 그렇게 되면 잘 생각해 보면 좀 문제가 하나 있죠. 왜냐면
얘를 넣어서 세면 요면 세 면에선 얘를 잡아줬는데 사실 이쪽 면은 잡아주지 않잖아. 그러면은 힘을 가해서 이게 더 미끄러져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서 리게이션. 맞아요. 리게이션에서 꽉 묶어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꽉 묶어주고 났더니 얘가 딱 맞는 건 좋은데 문제는 얘를 꽉 묶어서 붙여버리니까 치아가 여기 좀 미끄러져야 되는데 이게 미끄러진 게 좀 방해가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그 다음 버전으로 개선해서 만든 게 여기다 뚜껑을 달아버리는 거예요. 슬롯을. 여기 뚜껑 딱 닫아버리면 얘를 묶지 않아도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힘이 이 안에서 약간 유격이 생기면서 치아 움직임이 좀 더 자연스러워지는. 그래서 우리가 자가결찰이 이제 일반 리게이션보다 조금 더 낫다고 보는 거고. 근데 이 자가결찰도 뭐 얘기하자면 복잡한데 초기 버전에서는 사실은 리게이션보다 더 안 좋았어요. 왜냐면 이 뚜껑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번에 이 조그만한 브라켓에서 그러니까 정밀도가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창기에 만든 그 자가결찰, 이건 자가결찰이에요. 스스로가 이렇게 뚜껑 달린 것들은 별로 안 좋았어요. 정밀도도 많이 떨어지고 어설퍼가지고 아까 얘기한 MBT 그 시조세라고 하는 MBT의 베넷이라고 하신 분이 이제 살아 계시거든요. 지금까지 그분이 MBT를 만든 사람이니까 얼마나 애정이 있겠어. 그분이 이제 책 한 권 아예 논문도 기고하고 책을 아예 한 권 냈어. 자가결찰 쓰지 말라고 책 제목이. 그럴 정도로 초창기 버전 그랬고 저도 그때는 그래서 많이 안 썼었어요. 근데 환자들을 권하지 않았는데 역시 인간의 능력은 참 무한한 게 그것도 계속 사람들이 개발하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극복을 했죠. 기술적으로 극복을 해서 지금은 이제 정밀도도 충분히 좋고 그러니까 자가결찰을 좀 더 권하는 거죠. 사실 자가결찰도 보면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패시브 타입, 액티브 타입으로 좀 나누거든요. 선생님들 우리가 쓰고 있는 것 중에 잘 생각해보면은 이렇게 뚜껑을 닫는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클립으로 딱딱 물리는 형태가 있죠. 우리 그렇죠? CSL 같은 게 클립으로 딱 물리죠. 클립으로 물린다는 얘기는 얘가 이렇게 되고 있다 들어가면서 딸깍 하면서 이렇게 꽉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브라켓을 갖다가 이제 꽉 잡아주기 때문에 액티브 타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메탈 자결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밑으로 내리는 게 있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패시브 타입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얘는 힘을 좀 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액티브하고 패시브 중에 뭐가 좋다고 좀 말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이제 각각이 조금씩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패시브는 이렇게 살짝 떠 있으니까 이런 면에서 마찰이 조금 적어지는 건 좀 유리한데 정밀도는 좀 떨어지죠. 왜냐면 살짝 떠 있잖아요. 거꾸로 클립을 딱 잡아주는 얘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붙어있어 좀 안 좋긴 한데 대신에 굉장히 이제 강하게 딱 잡아주니까 정밀도가 높죠. 미세 조정 같은 경우는 좀 더 유리한 것 같고 뭐 약간씩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버전에서는 충분히 자가결찰도 정밀도가 리게이션 못지않게 올라와서 지금 이제 그렇게 보통 쓰도록 권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5번까지는 튜브가 있고 그다음에 6번 브라켓이 슬롯이 열려 있는 거고 6번하고 7번은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슬롯이 다 닫히니까 사면이 다 닫힌 채로 오죠. 그래서 6번, 7번을 이렇게 밀어넣잖아요. 이쪽으로 넣고 이렇게 밀어넣는 거예요. 사실 보면 이거보다는 이게 사면에서 잡아주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치아 움직임만으로 보면. 사실은 모든 브라켓이 다 튜브 형태로 되어 있으면 더 제일 좋아요. 그렇게 된 게 뭐예요? 아이튜브잖아요. 아이튜브는 처음부터 다 닫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옆으로만 밀어넣잖아요. 근데 사실 아이튜브가 움직임이 굉장히 작고 찰사도 아주 얇은 걸 쓰고 얘도 되게 엉성하잖아요. 얘는 사실 동그란 그냥 원통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 정말 아이튜브를 해놓으면 상당히 잘 움직이거든요. 치아들이 굉장히 잘 움직여요. 왜냐면 사면이 딱 둘러싸여져 있어서 얘가 되게 견고하고 사실은 뭐랄까 심플 이즈 베스트 뭐 이런 개념인 거죠. 뭔가 단순할수록 더 뭔가 좀 좋은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파워풀한 형태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두꺼운 SS 와이어 1925 같은 것들을 뭐 도저히 전체 구성 밀어낼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6번, 7번 있고 그 다음에 또 6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6번부터 이렇게 튜브로 돼 있으면 6번부터 밀어놔야 되니까 문제는 뭐냐면 6번하고 7번하고 같이 있을 때 6번, 7번을 밀어놓으면 6번하고 7번 사이에 와이어를 밴딩할 수가 없죠. 얘가 밴딩돼 있으면 6번에서 들어가다가 걸릴 거 아니야. 6번을 통과해서 7번까지 이렇게 가야지 되는데 6번과 7번 사이를 조정한다. 그러면 6번의 슬롯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6번 슬롯을 열 수 있도록 해놓은 거죠. 그게 이제 그런 캡 오픈 플라이어라고 해서 캡 리무버 플라이어라고 해서 얘를 갖다가 이제 6번 대고 딱 밀어주면 좀 열리죠. 그래서 6번. 근데 이제 6번 슬롯을 얘로 열 수 있는 형태의 튜브가 있고 처음부터 열 수 없게 만든 튜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열 수 있게 만든 튜브를 우리가 컨버터블 튜브라고 얘기하는 거죠. 컨버터블 자동차 그거 똑같아요. 같은 단어예요. 컨버터블 자동차가 뭐예요? 뚜껑 열리는 거죠. 네, 뚜껑 열려서 이렇게 이렇게 막 미국 영화 같은 데 많이 나오는 그걸 컨버터블 차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뚜껑을 열 수 있기 때문에 컨버터블 튜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6번 예전에 튜브 주문할 때는 항상 컨버터블인지 아닌지를 얘기해서 컨버터블 주문해야 되고, 사실 그 다른 데서 교정하고 온 사람들 보면 6번 튜브가 교정하고 온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저는 되게 놀라는 게 가끔 수련이들 가르치거나 심지어 교정 전문의들인데도 강의하다 보면은 6번 브라켓의 슬롯이 열린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 그게 너무 놀라워. 이 사람은 자기는 조정해본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한 번도 없는 거지, 조정해본 적이. 그러니까 6번하고 7번이 엉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AO 피니시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아메리칸 오서던틱스. 그래서 미국 교정의들 이제 심사를 할 때 치아 하나하나별로 심사위원들이 가서 점수를 매겨요. 이 마지널 리치 차이가 뭐 0.5mm 이상, 뭐 마이너스 1점 감점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ABO 피니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보면은 제일 많이 감점된 게 6번하고 7번 사이. 6번, 7번 사실 6번, 7번 사이를 깨끗하게 잡는 교정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어요. 0.01% 미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 막 제가 6번, 7번 거의 아이템을 많이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7번은 그만큼 잡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7번, 심지어 7번 브라켓을 아예 안 붙이는 교정도 되게 많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다른 치과에 가보면 7번 아예 안 붙여요, 처음부터.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7번 막 엉망으로 돼 있는, 쓰러지고 틀어지고. 아예 7번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 그게 한심하죠. 어쨌든 6번하고 7번 교정하려고 하면 반드시 6번 슬롯을 열어야 돼요. 근데 이런 게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그만큼 사실은 교정이 천차만별로 행해지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은 그래서 이제 중반기까지는 나이타 했을 때까지는 밴딩을 안 하니까 보통 그냥 쓰다가 SS 넘어가서 이제 공간 다 닫고 조정할 때쯤 되면 보통 6번 캡을 열죠. 저걸 열고 나서 6, 7번도 밴딩해서 이렇게 맞추고 이런 식으로 진행해요. 오늘은 브라켓에 대해서 일단 1차적으로 했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요. 브라켓에 대해서는 할 게 좀 많아서 오늘 일반적인 전체적인 개론을 좀 했고, 다음 주에는 이제 치아별로 브라켓의 특징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토크, 티핑이라고 하는 거, 토크의 개념이 또 좀 선생님들이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나중에 와이어를 넣을 때도 좀 잘 넣을 수 있도록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좀 더 하고 그렇게 할게요. 네. 오늘은 제가 오전에 조금 준비하려고 시간이 해가지고 퀴즈를 못했는데 다음번에 같이 시작. 선생님 그거 알아보라고 한 거, 생각해보라고 한 거 생각해왔어? 지난주에 희귀성의 법칙? 안 근데 했지? 거의 다 교수님이 말씀하셨더라고, 생각해봤는데. 근데 없는 틈을 찾아야지. 다음 주까지 한 번만 더 생각해보세요. 네. 같이 한번 얘기합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